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에서 8명이 숨진 버스 테러 용의자는 우버의 신원조회를 통과한 우즈베키스탄 태생 영주권자입니다. 뉴욕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자생한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라고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든 추첨 이민 제도가 문제라면서 강한 이민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합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점점 많은 한국인이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과의 비밀 접촉은 점점 광범위해진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책임자는 한인 조셉 윤 씨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북한 선제 공격을 막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문제는 통과될 가능성입니다.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던 하원의 세금안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하원 의장은 부자의 세금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존의 다음 타겟은 페덱스와 UPS입니다. 손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기 전에 미리 상품을 만드는 승부 기법입니다. 다저스와 다저스 팬에게는 오늘이 위너 테이크스 올 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어제 또 그 뉴욕에서 9.11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뉴욕의 주지사 또 뉴욕시장 여러 그 수사 관계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잠시 뒤에는 이제 대통령이 뭔가 백악관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특별하게 다른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에서는 행정부나 아니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정치인 또 그 공직자들이 모두 같은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욕의 관계자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일단 그 레이티스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렌트한 픽업 트럭으로 맨하탄 그 자전거 길을 그야말로 그 질주를 해서 스쿨버스를 들이받고 나서 이제 그 트럭에서 나와서 뭐 총을 난사했죠. 그리고 총을 흔들면서 알라시는 위대하다고도 얘기를 했고 8명이 숨졌습니다. 11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지금 9명이 병원에 있고 3명이 중태입니다. 숨진 사람 가운데 5명은 동창들인데 아르헨티나 태생이죠. 여행 왔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을 당했고 벨기에, 미국, 독일 국적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용의자 29살 세이풀로 하비블라에벡 사이포프라는 이름 결혼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 왔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 플로리다 주민으로 오래 살았는데 최근에 뉴저지로 이사를 가서 우버에 기사를 했다죠. 그 사이에는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우버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신원조회를 아주 그 철저하게 했고 범죄나 심지어는 그 운전 기록에서도 난폭 운전 티켓을 받은 것도 없고 손님들에게 불만이 접수된 것도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고 해피해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경관이 그를 그 총으로 쏴서 배에 그 총이 맞았죠. 그리고 멈추기 전까지 총을 난사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방금 전에 그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모든 그 수사 담당자 등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전에 아주 그 몇 주일 동안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럭 안에서 아라빅으로
얘기를 했다, 쓴 글이 나왔는데, 손으로 직접 쓴 글인데, 아이시스, 말하자면 아이시스여 영원하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FBI가 그를 주시했다고도 하고, FBI의 그 주시 목록, 혐의자 목록의 리스트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미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범행은 아이시스의 그 플레이북, 아이시스의 어떠한 그 안내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주지사부터 또 뉴욕의 시장 많은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나 뉴욕 시장은 대통령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트윗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트윗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금방 뭐 아이시스를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점점 더 극단적인 그 트윗을 하면서 결국은 그 추첨제 그 비자 프로그램이요, 다이버시티 비자 프로그램, 아주 그 적은 숫자죠. 이 비자 프로그램을 민주당이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이것을 없애겠다, 나는 그 merit based,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한 미국의 그 장점이 될 만한 그런 그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뽑겠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면서 더 그 이민법을 강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트윗에서도 민주당의 척 슈머가 유럽의 문제를 수입하는 것을 도왔다. 이게 이제 유럽의 이제 그 종교라든가 아니면 그 특별 인종, 아랍계 인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그 트윗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리오 쿠모 그 뉴욕 주지사라든가 뉴욕의 또 그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첨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인들 가운데서도 회사에서 이제 일정 자격이 일단 갖춰줘야지 되겠죠. 그리고는 추첨을 해서 그 추첨에 통과하면 또 심사를 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이 그 미국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매년 100만 명의 그 이민자가 있다면, 그 추첨은 한 4만 5천 케이스가 지난해 있었거든요. 약 5만 케이스, 100만 케이스 가운데 그 정도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의 시장은 우리는 모든 미국인을 존중한다, 그게 이제 미국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척 슈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은 민주당 지도자는 이것을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그 용의자가 이 추첨 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분 사이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이러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있어 왔고, 왜냐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그 민주주의고 그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 적은 나라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숫자를 계산을 해서 이런 그 추첨식도 그 부분 뭐 100만 명에 5만 명 정도를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야지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급박하게 다가온 것은, 지금 뉴욕이 일요일에 그 뉴욕시 그 마라톤이 열리는데 약 5만 1,000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하거든요. 좀 전에 그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 마라톤은 준비됐으니까 해야지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그 맨하탄의 그 경비가 원래보다도 더 그 굉장히 그 강화될 테고요. 경관의 숫자도 늘어나고 감시 카메라도 더 많아질 테고, 결국은 그 좀 전에 여러 사람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이런 식의 그 테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막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FBI라든가 국토안보부에 뭔가를 그
좀 이상하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용의자라 할지라도 그 용의자 한 명에 16명이 붙어야지 된답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하루에 3교대로 8시간씩 38이 24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16명이 붙어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떤 시간에 본인의 자동차도 아니고 렌트한 픽업 트럭으로 뭐 자동차기를 질주하면서 이게 지금 파리에부터 뭐 지금 유럽에서 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아주 정말 백주 대낮에 아니면 뭐 비치에서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막을 방법은 도저히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러를 저지르는 그룹이나 테러리스트 개인 가운데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선 그게 보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소수 인종이라던가 아니면 그 소수의 종교를 너무나 섬기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다수의 종교가 너희 것은 악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일어나니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조금 양보하면서 소수 종교와 뭐 소수 인종을 좀 존중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강한 쪽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강하게 뭔가 법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고 더 강하게 법을 만들면 소수 종교인이나 소수 인종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몸을 던져서 자살폭탄 같은 것을 일으키고 끊임없는 이쪽으로 보건 저쪽으로 보건 결국은 새로운 노멀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 북한과 관련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국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쳐다보고 있는 여러 방향의 시각이 있거든요. 탑뉴스로 전해드렸을 텐데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예요. 아무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 서울 앱 보다가 조금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에 지금 보니까 라디오 서울 내 폰 안에 라디오 서울이 있다 해서 제가 잘 아는 동료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오후에 라디오 콘서트 진행하는 정재윤 씨와 이정은 씨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제 방송 시간이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아이폰 쓰거든요. 제가 아이폰으로 라디오 서울이 아주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폰 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틀어봤어요.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특히 오늘처럼 좀 흐려서 안 들리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요즘은 뭐 자동차 안에서도 이 앱으로 당연히 또 자동차하고 연결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앱으로 폰으로 그대로 아주 깨끗하게 어떤 경우는 훨씬 자동차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깨끗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희 FM도 자꾸만 완성이 됐지만 더 잘해보고 있거든요. FM 106.3으로도. 그래서 조금 늦어졌어요. 확인해 보느라고. 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이 내용부터 전하죠. 어제 오후였어요.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크리스 머피라든가 유명한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그리고 뉴저지의 젊은 풋볼 대학대 선수였던 코리 부커 로드 장학금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극박한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이 없이 단독으로 북한 선제 공격을 대통령이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의회에 나가서 이제 비슷한 그런 청문회를 겪었는데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제 이제 이 같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을 너무 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들의 말을
말을 잘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말조차 그 경청은 좀 안 하죠. 본인이 좀 그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인데 그것은 지도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지도자가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그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은 당연하고 미군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니까 생화학 무기 또 살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다는 거죠. 이 같은 것을 어제 이제 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투표하면은 통과될 것이냐인 것인데 법안을 발의한다고 다 투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상원이나 하원이나 전부 공화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투표할 만큼 되는 그 과정이 있고 또 의장이 그 사이에 제가 또 이게 좀 전에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나서는 이것을 바이브레이션으로 안 해놔서 전화기야 그렇다고 그 사이에 소리를 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 많은 그 권한이 있는데 공화당에서 투표를 하게까지 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5명, 6명, 7명, 8명 정도가 공동으로 발의를 한 거거든요.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48명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8명이면 퍼센테이지로 20% 정도는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어제로 이제 확실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DMZ는 방문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그 이유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DMZ를 방문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 그 정도 얘기고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죠. 로이터 통신이 우리 그 단독 보도다 하고 전한 것인데 내용이 아주 길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강하게 말을 했어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북한과의 외교 그 채널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는데 처음에는 특히 이제 뉴욕 채널이에요. 처음에는 오로 원비어를 석방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조셉 윤 특별대사가 북한에 가서 6월 달이었죠. 그때가 그 일 미국인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이 있어서 이 내용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 북한과의 뉴욕 채널에서 대화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그 뭔가가 끊임없이 그 무제한적으로 내용에도 제한이 없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국무부에서는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데 최근에는 조셉 윤 씨가 핵 테스트를 중단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베이징은 환영을 하고 있고 하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층 그 탈북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태영호 영국 그 대사관에서 일했었잖아요. 2016년에 탈북했는데 어제 그 워싱턴에서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그 강한 그 경제 제재 정책은 그 지지를 한다. 군사작전 하기 전에 그 전략국제연구소에서 열었던 그런 포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은 며칠 전에 주말이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주말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전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스가 그때 보도하면서 요즘 그 북한의 핵 테스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60% 정도는 핵무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리고 전략 전술 그것이야 이렇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70% 정도는 지지한다. 그리고 한국에 플루토니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일본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1년이면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전했었거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그 이후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연설은 한마디로
핵무기 개발을 하지도 않고 또 핵무기를 갖지도 않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보도와 비슷한 거예요.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뭐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핵무기 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바뀌었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던데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얘기하기를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때 하려고 하다가 들켜서 실패했고 또 91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그 전술 무기를 다 거둬들였잖아요. 대신에 한국도 미국의 핵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미국에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6번이나 핵 테스트를 하고 그것도 굉장히 그 능력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워싱턴에 또 왔었잖아요. 그 홍준표 대표가 와서 뭐 핵무기를 재배치해달라 하고 요청했는데 뭐 이것은 뭐 당연히 지난번에 이어서 거절당하고 갔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이슈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깥에서 보는 이슈예요. 바깥에 이제 특파원이 가서 뭐 바깥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국방장관은 말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9월 달에는 그 전술핵 무기 그 재배치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리뷰를 할 가치는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북한이 마지막 그 핵 테스트를 하기 전이었었고 그러나 뭐 이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방문하고 같이 뭐 그 DMZ 가고 했었을 때는 뭐 그럴 일은 없다. 그 핵무기 재배치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 국방장관이 국가 이익에 그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그 매티스 국방장관도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전략 자산이 이미 충분한 그 억제력을 갖고 있다. 뭐 미국 핵 우산 아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최근에 한국의 여론은 과반수 정도는 그 핵무기 배치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반수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표현을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갤럽을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있습니다. 9월 달에 60% 갤럽의 뭐 여러 가지 성향 같은 것도 감안하고 해서 과반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60%가 핵무장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갤럽뿐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도 대강 그 비슷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 옵션은 안 된다. 제재와 압박은 그 해야지 된다. 그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그 핵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어제도 한국 동의 없는 그 군사 충돌 또 군사 작전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그 여론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역시 주말이었는데 주말이니까 제가 방송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어요. 영국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고요. 미국이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핵능력 강화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안에는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M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60년대보다 지금 계속 그 핵탄두 보유 같은 것이 줄어든 것을 보고 이거 뭐야 갖지 않을 거면은 뭐 하려고 쓰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갖고 있어 하면서 10배 10fold를 늘려야지 된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페이크 뉴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디언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펜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핵 능력을 늘려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게 영국의 가디언의 보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중 발사 그 순항 크루즈 미사일도 그렇고 또 핵무기 사용에 대한 조건도 조금 약화시키고 또 그 로우 일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서 작은 핵무기를 러시아가 뭐 주변에 이렇게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뭐 발트 국가요.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나 뭐 라투아니아 이런 나라 그런 데를 겨냥해서 로일드 탄도미사일 지금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 중단을 시켰었는데 그것도 다시 뭐 재개한다던가 뭐 그런 거 뭐 등등 지금 굉장히 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 테러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 lot of good bills in there. We're being stopped by Democrats because they're obstructionists. And honestly, 민주당이 좀 방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안 얘기하는 것 we need 같죠? resolve. 아닌가요? We have to stop it. So we're going to get rid of this lottery program. 아, 네, 라로리 프로그램 그 추첨해서 하는 민주당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금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지 될 시간이다. 다이버시티 그 추첨제 프로그램을 이민에 있어서 없애야지 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Constantly seeking to strike our nation, and it will require the unflinching devotion to our law enforcement, homeland security, and intelligence professionals to keep America safe. We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protect our people.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하겠고 본인이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뭐 국토안보부에 뭔가를 뭐 지시도 해놨다고 했어요. Get much less politically correct. We're so politically correct that we're afraid to do anything. 네, 지금 그 척슈머 민주당의 그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같네요. 정치적으로 제대로 하자면 아무 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끊임없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추첨되는 아주 그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민 그 법에 있어서 제도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는 멈춰야지 될 때라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백악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뉴욕의 그 트럭 테러 그 용의자가 2015년도에 테러와 연관된 그 그룹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FBI 국토안보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버의 신원조회를 통과할 때 이게 통과된 것이 아닌가. 뭐 ABC 방송의 보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인가요? Will be spent by our companies that could never get the money back for many years. And interestingly, it's something that Republicans and Democrats have agreed on for years, bring the money back. What's not to agree? Bring the money back. And they couldn't get it done because there was a lack of leadership. They couldn't get it done. They all agreed it should be done. They couldn't get it done. 네, 무역이라든가 이제 미국 그 회사들이 밖에 나가서 또 영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미국에 그 잘 안 가지고 오는데 그런 그 가지고 와야지 된다. 미국에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전부 의견 일치를 봤는데 다만 부족한 것은 리더십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좀 전에 그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는 또 그 세금 계획은 제가 지금 귀로 들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뭐 수조 달러 정도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결국은 기업의 그 세금을 그 지금 그 35%에서 20%로 줄이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그리고 세금 보고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보고할 때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제가 세금 보고하는데 수십 페이지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Key administration officials, including Secretary Mnuchin and Gary Cohn, will be staying back. 네, 뭐 그것도 아주 빨리 하겠다 해서 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재무장관 아니겠어요? 문우친 재무장관 좀 전에 얘기를 했고 게리 콘 백악관 경제자문 31살입니다. 백악관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보국장도 28살이니까요. 그리고 엊그제 기소된 그 전에 그 캠페인 당시에 외교 자문이었었다고 하는 사람도 30살밖에 안 됐고 아무튼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빨리빨리 일을 그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그 하원에서 하원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하루 늦춘다 하면서 글쎄요. 부자에 대한 그 세금을 39.6% 현행 여기서 33%로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부자의 세금 감면 안 해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치인들 얘기는 항상 그 조사 싹 스쳐가는 말에서는요.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봐야지 알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39.6% 세금 안 냅니다. 원래는 이 규정이 48,050달러 이상 버는 사람 1인 기준으로요. 그렇게 된 사람이 뭐 39.6%지만 48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뭐 페이롤 책 내는 그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 투자하고 벌고 그런 것은 너무 지금 낮잖아요. 세율이.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연봉을 그렇게 받는 사람도 연봉으로는 그렇지만 연봉을 뭐 수천만 달러 받는 사람들은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구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 이 정도 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 상속세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제는 완전히 부자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것이죠. 부자가 내 당대에 물론 아직도 미국에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실로 증명도 되지만 거의 모든은 아니고 상당수의 부자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계속 이제 이어받는 거죠. 부를. 그런데 뭐 부동산 상속세를 다 없앤다고 하면은 이것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세금안도 주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내일 나와봐야 알겠고 또 그 상원에서 내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아마존, 페덱스와 UPS가 다음 타겟이랍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사실 때 1달러를 사시면 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에서 1달러 거래가 있으면 43센트는 이게 그 아마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산답니다. 이마케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을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사니까 그 다음에는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쉬핑이 굉장히 돈 잘 벌리는 사업이죠. 원래도 쉬핑이 참 처음에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아무튼 그런데 이 쉬핑 사업에 아마존이 들어가서 아마존 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인도어 카메라하고 스마트 락이라고 해서 집에 스마트한 그런 그 좌물쇠를 설치를 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다 그 카메라가 또 다 이제 장착이 돼 있어서 이게 크라우딩 시스템으로 쭉 그 연결이 되고 해서 홈 딜리버리를 해줬을 때 그 안에까지 다 그 물건의 바코드 딱 찍고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딱 넣어주고 물건 넣어주고 깔끔하게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존 키인데 아마존 뭐 프라임 멤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아마존 그 셀러 플렉스라고 해서 이것은 그 파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셀러 집까지 가서 딱 그것을 픽업을 해서 타는 커스터머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그 커스터머 집에 배달할 때도 안에까지 물건을 들여놔주는 그 아마존 키가 또 이제 이중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아마존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 페덱스는 노 코멘트, UPS는 지금까지 아마존과 잘 일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좀 관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아마존이 이제 애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애플도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전에 그 기능을 추가시키고 이런 폰을 만들고 디자인이나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나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존도
이제는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미처 감히 그런 게 되겠어 하고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을 다른 페덱스나 UPS가 시도하기 전에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상으로는 앞서가는 기업인 거죠. 아마존이 물론 그 많은 부를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프 베조스가 욕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실험 정신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번 그 뉴욕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추첨 그 이민 제도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고 용의자는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처벌해야지 되고 관타나모 베이에 가두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 아니라 NPR의 그 뉴스 책임자가 1990년대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에 있었을 때 그때의 일로 내가 성희롱 당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지금 그 정직 처분 받았고요. 그리고 안소니 홉킨스도 과거에 내가 성희롱 당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뉴스가 정말 많아요. 네, 다저스가 스크립 따라 하더니 오늘 누군가가 얘기하던데요. 그 야후 뉴스에서 봤던가요? 헐리우드식의 종교를 찾는다. 바꾸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비 로버츠 감독이 스크립 따라 했는데 오늘 저는요. 지금 그의 나라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다비슈 유 이란 아빠, 일본 엄마, 이 다저스 선수가 너무 잘해서 지난번에 눈 찢어짐 당했잖아요. 그 선수 허그해주면서 다저스 승리했어요.